제가 중국 가서 강의했더니 중국에서 이거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입니다. 복합 FTA입니다. 복합 FTA는요, 한 나라와 양자, 다자 간의 FTA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중국하고요. 베트남을 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하고는 5번 FTA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복합 FTA를 합니다. 우선 한 베트남 FTA 한번 했죠. 한 아세안 했죠. RCEP에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CPTP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베트남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4번째고요. FTA가 타결되면은 우리들하고 베트남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트남에 5번 FTA를 했어요. 중국은 6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베트남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지훈 사장님께서 반갑습니다. 김지훈 사장님께서 베트남 바이시라고 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김 사장님한테 수출할 때 관세가 20%예요. 관세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관세가 20% 썼습니다. 근데 5번 하다 보니까 어떤 건 관세가 20% 즉시 철폐, 어떤 건 4%씩 5년간 철폐, 어떤 건 2% 10년간 철폐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관세 철폐율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지금 수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제조업인데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게 관세가 FTA 전에는 20% 썼다. 그런데 5개가 참여한 나라가 다 틀리니까 관세율이 철폐 기간이 다 틀리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FTA는 관세 철폐 기준이 틀려요. 어떤 거는요, 연초에 철폐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미 FTA인데 한미 FTA가 3월에 정확히 한 10년 됐는데요. 2013년인가? 할 때 3월에 이게 발효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작년에 3월에 발효가 됐으면 올해 3월 달이지 1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올 초에 2년차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연초. 그러니까 언제 발효된 거는 관계없이 그 다음 해 연초가 되면 한번 2차 연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한 이유는 아니다. 만기 방식이에요. 연초 방식이 아니라. 한 이유는 7월 달에 발효가 됐는데 그럼 작년 7월 달에 발효해서 올해 7월 달에 2년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개가 관세 철폐율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건 연초, 어떤 건 만기 방식을 다 따져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 관세율인데 한 베트남 할 때 얘는 3년 됐습니다. 근데 한 베트남에서는 얘가 10%씩 2년간 철폐된다 그래요. 그럼 3년 됐으면 이미 다 철폐됐겠죠? 근데 한 아세안에서는 2%씩 10년간. 그러면 요거는 이제 1년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지금은 18%겠죠? RCEP은 4%씩 5년간이야. 요게 2년 됐어요. 그러면 4%씩 5년간이면 8%가 빼졌으니까 12%가 됐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발효된 지 몇 년 차가 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가지입니다. FTA 되기 전에는 관세율이 20%다. 그런데 이게 관세 철폐로 다 틀리다. 두 번째, 연초 방식이냐 만기 방식이냐 이걸 따져보시고 지금 몇 년 차에 됐느냐 이 3가지를 다 따져보셔. 너무 복잡하죠? 예, 이렇게 해서 관세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가장 최근에 된 게 지금 유리한 거 아닙니다. 3가지 반드시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세 철폐율이 몇 프로씩 철폐되느냐, 두 번째 이게 연초 방식이냐 만기 방식이냐, 지금 몇 년 차 철폐됐냐, 요걸 보시고 가장 유리한 걸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이래서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활용을 잘 못해요. 근데 관세만 철폐되는 게 아니라 아까 가치사슬 보셨죠? 물류비, 금융비, 생산비, 인허가비 이런 걸 다 따져보셔야 돼요. 이래서 복잡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9군데 초청을 받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산동반도만 가서 제가 연태, 청도 이런 데서 강의하고 왔는데 요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만 있으면 중국 가서 중국에 18개 그 자유무역 특구에서 강의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 다 홀딩이 됐어요. 취소는 안 됐습니다, 아직. 이게 중국은 6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중국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중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되니까 이걸 잘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도 얘기했거든요. 이게요, 저 같은 전문가나 어떤 뭐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의 실무자들이 알아야 돼요. 협상은 실무자들이 하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이 종이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FTA를 잘 알면 알수록 유리한 겁니다. 한중 FTA가 불리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많은 분야가 다르게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가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많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문가들을 많이 양성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는 이 자문가들을 앞으로 한 1000명 정도 양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50명 되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만 양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니즈가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 철강,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기계, 뭐 농업, 섬유, 화장품 이런 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요 지역, 아세안,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미국, 베트남, 뭐 중국,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제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시작이라서. 자, 이 복합 FTA를 잘 모르시면 해외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 아주 낭패 볼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는 더 어려워하더라. 베트남도 어려워서, 중국도 어려워서, 인도도 어려워서, 파키스탄도 어려워서 저한테 SOS를 치더라고요. 이거 공부하십시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FTA를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자, 이게 제가 협정문을 제가 아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게 한 아세안 FTA 상품협정인데요. 18조에 이르는 조항이 있습니다. relation to other agreement입니다. 다른 협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국문으로 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해설어를 얘기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한 아세안 FTA의 상품문의 18조에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르게 규정한 걸 제외하고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어떤 조치도 기존 협정상의 당사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 아세안 FTA가 양자간에 다르게 하는 거하고 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정부가 해설한 겁니다. 외교통상부가 2007년도 4월 달에 해설한 게 이거 있습니다. 제18조는 한 아세안 FTA 체결에 앞서 체결된 한 싱가포르 FTA에서의 양국 간 합의를 무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근거 조항이 되고 있다. 특히 상품 교육에서 양국은 수출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FTA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요. 최근에 된 FTA가 유리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 나라가 어떤 FTA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서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즉 이 복합 FTA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의무가 있어요. 왜?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상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에서 모 업체가 베트남에 전기전자 부품을 수출하는데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산업부를 했더니 산업부에서 저한테 물어보라 그러더래요. 제가 복합 FTA를 얘기하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체는 한 아세안 FTA를 통해서 베트남에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 바이어가 한 베트남 FTA로 거래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한 아세안 FTA가 더 유리할 것 같더라 이거죠. 관세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들하고 합쳐보니까 한 베트남 FTA가 더 그쪽 바이어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세스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FTA가 예를 들면 미국하고도 나중에 한번 3개나 되고요. 여기 보시니까 인도네시아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저한테 학생들한테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이쪽에
K 방역용품 있지 않습니까? 비접촉 체온계를 수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관세율이 어떻게 틀린가 뭐 이렇게 물어도 제가 어제 한 2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전화로다가.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직 FTA를 잘 모르고 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수출하고 계신데 인도네시아 되면 제일 먼저 인도네시아하고 몇 번이나 FTA를 하는지 복합 FTA가 4번입니다. 많게는 5번 될 텐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4번이에요. 그럼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이 K 방역용품이나 여러분 수출하는 데면 4개 복합 FTA를 보셔야 되는 거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FTA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된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우리하고만 FTA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도 복합 FTA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복합 FTA에서 베트남하고 유리한 걸 선택하셨더라도 베트남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를 아셔야 되는 거죠. 전 세계는 700개에서 800개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재밌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섬유는요, 여러분. 혹시 섬유 분야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섬유 분야를 잘 보십시오. 섬유 분야는요. 최근에 섬유 패션 분야 쪽에서도 저한테 수출 지원을 요청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섬유 패션 분야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게 섬유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섬유가 한미 FTA에서 효과를 보려면요. 얀포워드가 적용됩니다. 얀포워드. 실이 한국산 실이어야 돼. 그래야지 한미 FTA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얀이 아니에요. 패브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물 있지 않습니까? 원단. 우리말로 원단이죠. 원단이 한국산이면 돼요. 실은 딴 데서 갖고 와도 되는데. 이렇게 각 FTA마다 틀려요. 그런데 베트남이 이렇게 했습니다. 베트남이 유럽, EU하고 FTA를 하면서 야, EU야, 우리가 너한테 이 섬유 제품을 수출, 즉 어페럴 있지 않습니까? 의류, 어페럴로 수출하는데 원단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원단이 참 나빠,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가 한국 원단을 써보니까 좋더라. 근데 한국 원단은 우리 것처럼 좀 해줄래? 이게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한 EU FTA를 통해서 우리가 원단을 가는 것보다 베트남을 통해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그 지역과 복합 FTA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너무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농담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인천의 남동공단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사장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FTA는 복잡해 해가지고 중소기업 다 죽일 나라이냐면서.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FTA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가 어떻게 체결했는지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FTA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WTO가 보니까, 잘 들으십시오. WTO 보니까 다자 FTA가 되는데 여러 나라가 온갖 제품을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WTO가 특수 분야는 딱 떼어 FTA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복수간 무역협정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재 네 가지가 있거든요. ITA는 IT고요. GPA는 조달시장이고요. EGA는 환경인데 가장 유명한 게 T사입니다. T사에는 서비스 시장입니다. 서비스만 18가지를 약 50개국이 FTA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 제가 준비하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실제 상황이니까. T사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융 분야에 제가 아까 보험도 얘기했고 보증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은퇴하고 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시간이 다 됐다 그러네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 보험을, 이 T사에 이제 타결이 됐으면 금융 분야에 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보험을 가지고 제가 보험 상품을 만들면은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 은퇴하고 이제 보험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네가 취급하는 그 보험 제품을 뭐 인도나 유럽이나 미국에 팔 수 있냐니까 못 판다 그래요. 근데 내가 팔게 해줄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T사를 얘기한 겁니다. T사가 한 51개국이 하는데 이것이 타결이 되면 금융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보험 조건이 있다. 사실 저는요, FTA 공학자입니다. 저는 그러나 보험은 몰라요. 보험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FTA는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공학자하고 저 FTA 공학자의 저하고 만나면 대단히 재밌는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FTA 맞게. 그래서 T사에 맞게 보험 상품을 만들면은요, 저는 여기다 수출할 수가 있는 건 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여러 나라에 제가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안 하면 딴 나라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 FTA는 아니에요. 이게 명칭이. 그러나 복수간 무역협정인데 이것도 분야별 FTA다. 따라서 지금 빨리 끝내라는데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요, 복수간 협정은 아닌데 UN이나 WTO가 PTA랍니다. PTA는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특혜 무역 협정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진국들이 후진국들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APTA입니다. APTA는 뭐냐 하면요, 에스캅, 즉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 아까 에스캅 조사하는 거 있었죠. 테리프 코스트, 즉 관세 비용을 조사하는 데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인데 여기서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한국이 들어간 거 주의하세요. 최근에 몬고들인데 이 나라들한테 야, 너희들이 못 사는 나라니까 좀 너희들이 그 6나라 중에서 그 생산된 제품이 부가가치가 45% 되면은 그냥 무관세 해라. 영내 누적은 6% 이상이지만 부가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 라가지고 그 유엔이 허락한 게 바로 이 APTA, 옛날에 방콕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때는 방콕 협정이라고 했거든요. APTA가 됐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한국이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한국도 한 3, 40년 전에 저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 못 사는 나라끼리 관세도 없이 좀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하고 유엔이 해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몇십 년이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FTA보다 더 유리하게 됐어요. 따라서 이게 완전히 FTA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중 FTA에 APTA 있죠. 네, 이겁니다. 따라서 중국하고는 APTA가 합치면 6번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APTA는 특혜 무역협정이지 FTA는 안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한 30년 진화하다 보니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협정으로 이게 진화를 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중국에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한국 입장에서 본 아이템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중국 협정문에 보면 8,344개 썼어요. 발효될 때. 이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HS 코드는 국제 상품 분류 코드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표준이 6단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10단위를 써요. 근데 중국은 8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2단위를 더 쓰니까 더 세밀하니까 10,000가지 제품이지만 중국은 8단위 쓰니까 나라별로 틀리거든요. 6단위까지는 국제 표준이고요. 8,300개지만 우리로 치면 10,000개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못 갔습니다. 진도를. 한중 FTA에서 이게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됐는데 2016년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개월 만에 2년차가 됐는데요. 한중 FTA에서는 8,344개 중에서 유리하게 5,556개. 잘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해당할 겁니다. MFA는요, Most Favored Nation 해가지고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특혜를 주는 거죠. 거기에 1,234개.
아까 지금 방콕 협정 나왔었죠? APTA. 이건 FTA는 안 있었지만 이게 유리한 게 거의 지금 한 1000개 됩니다. 950개. 잠정 MFN은 매년 바뀌는 겁니다. 기타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세 협정들이 많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FTA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아이템을 중국에 수출하실 때 한중 FTA도 있고요. MFN도 있고요. APTA도 있고요. 다른 것도 보시고 복합 FTA도 보시고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유리한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업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6년이니까 지금은 또 틀려졌을 거예요. 이 단위가. 이게 유리한 것이. 따라서 관세만 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그 나라 수출할 때 유리하게 갈 수가 있다. 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TA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수출국하고 맺은 유사한 이런 특혜 무역협정, 여러 가지 복수간 무역협정, FTA 해당국이 체결한 FTA 이런 걸 같이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수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수출할 때 가장 적용된 걸 가지고 실제로 할 때 모르시면 저희한테 하시면 되고요. 그 아이템의 HS 코드를 갖고 요 중요한 거를 표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관세는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고 물류비용은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고 뒤에 좀 나올 건데요. 전체 이거를 수출하시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표를 만드셔야 돼요. 실무할 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출할 때는 기존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FTA는 이렇게 해당되니까 해당되는 분야별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방법을 모르신다면 결국 저희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컨설턴트들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여러분들 홈페이지부터 저희가 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FTA에 맞지 않게 돼 있어요.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 그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예를 들면은 중남미든지 아시아인지 중앙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초고속만이 깔려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복잡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부터 여러분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로 아니 그냥 어쩌나 FTA는 했더라도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